65세의 파산, 가진 거라곤 달랑 사회보장연금 수표 한 장.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프라이드 치킨의 상징, KFC 할아버지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대부분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에 어떻게 세계적인 치킨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믿기 힘든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작됩니다. 65년 평생을 바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의 손에 남은 건 정부에서 나온 105달러짜리 수표 딱 한 장뿐이었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65세 105달러로 파산하다. 아니, 모든 건 새로 생긴 고속도로 하나 때문이었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던 할랜드 샌더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시죠. 당시 그의 레스토랑은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140석 규모의 식당에 모텔까지 갖춘 아주 성공적인 사업체였죠. 그런데 새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네 가게를 지나가는 차가 그냥 뚝 끊겨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게가 유령의 집처럼 되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이 65세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이 나이에 뭘 더 해 하면서 그냥 은퇴하고 소소한 연금으로 살자 했을 거예요. 하지만 샌더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105달러짜리 수표를 종잣돈으로 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자산, 즉 자신만의 치킨 레시피와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를 믿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샌더스 인생의 첫 실패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65세 이전 그의 40년 인생은요, 뭐랄까, 실패 수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공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던 셈이죠. 그의 이력을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철도 소방원으로 일하다가 싸워서 잘리고 변호사가 됐는데 이번엔 법정에서 자기 의뢰인이랑 주먹 다짐을. 그래서 변호사 생활도 끝났죠. 야심차게 시작한 페리보트 사업은 다리가 생기면서 망했고 램프 공장은 전기가 들어오면서 망했습니다. 정말 손대는 곳마다 실패했어요. 그의 불같은 성격 때문이기도 했고 운이 없기도 했죠. 하지만 샌더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실패는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영업, 기계수리, 법률 지식까지 온갖 기술을 다 익히게 된 거죠. 이 경험들이 나중에 KFC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자산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이분의 끈기는요, 가끔 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1930년대에는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경쟁 업체랑 광고판 위치 때문에 다투다가 글쎄요, 진짜로 총격전을 벌였다니까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 총에 맞아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졌고 결국 경쟁자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 결과 샌더스는 그 지역 주유소 사업을 독점하게 됐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자, 다시 65세의 샌더스로 돌아와 봅시다. 파산하고 손에 쥔 건 치킨 레시피 딱 하나. 그는 낡은 포드 자동차에 자신의 비법 소스와 압력솥을 싣고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그의 계획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모했죠. 돈을 아끼려고 차에서 잠을 자고 105달러 연금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전국의 식당을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식당 주인 앞에서 직접 치킨을 튀겨 보여주고 말했죠. 이 레시피를 쓰세요. 대신 치킨 한 조각 팔릴 때마다 저한테 몇 센트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거절의 횟수, 자그마치 1009번입니다. 1000번이 넘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60대 후반의 나이에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2년 동안 그렇게 문을 두드린 끝에 마침내 첫 번째 예스를 받아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피트 하먼이라는 사람이 그의 손을 잡아준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폭발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가맹점이 수백 개로 늘어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사업이 커지면서 샌더스는 깨달았습니다. 그냥 맛있는 치킨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될 강력한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아예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 버립니다. 켄터키 주지사에게 받은 명예 대령, 즉
커넬이라는 칭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하얀 양복에 검은 리본 넥타이, 멋진 콧수염까지 인자하고 푸근한 남부 신사의 아이콘을 창조해낸 거죠.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원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정말 머리가 좋았어요. 보세요. 닭을 튀기는 방법은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 아예 특허를 내서 공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11가지 비밀 양념 레시피는? 이건 철저하게 영업 비밀로 붙여서 아무도 모르게 했죠. 이 전략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1964년 샌더스는 74세의 나이에 회사를 2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꽤 큰 돈에 매각합니다. 보통 이야기라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야 하는데 아니요. 그의 진짜 싸움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를 팔았다고 해서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회사의 가장 무섭고 까다로운 비평가가 됐죠. 새 경영진이 원가 절감한다고 만든 그레이비 소스를 맛보더니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이건 그냥 벽지 바를 때 쓰는 풀맛이잖아 라고 소리쳤다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의 이 모든 행동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평생을 바쳐 완성한 내 치킨의 퀄리티,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던 거죠. 심지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까지 걸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커넬 샌더스에게서 배워야 할 건 그냥 맛있는 치킨 레시피가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자기 자신의 브랜드로 만드는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품질에 대한 고집. 이게 바로 그의 진짜 유산이죠. 커넬 샌더스의 인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난 없다는 걸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지금 당신의 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요?